그만하고 공부해라, 10분만 해라, 그만하고 자라 이러면서 하루 종일 싸우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이들이 가끔 말투가 거칠고 좀 화나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게 사춘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분명 친구들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조를 겁니다. 아니면 단톡방에 나만 초대를 못 받아서 친구가 없어. 이 말에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세요. 우리 아이가 혼자 되면 어쩌나, 없어서 무시당하면 어쩌나. 어머님들이 요즘 패밀리 링크 같은 앱 깔고 스마트폰 제한을 하시는데요. 어머님들이 이상하다고 분명 앱 사용도 다 잠궈놓고 시간 제한도 다 걸어뒀는데 앱 사용 시간은 0분인데 아이들은 계속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보냐고 물어보면 문자 본다고 하고, 어쩌다 들켜서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다고 하고요. 스마트폰 때문에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다 이런 분들 계신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탭이나 노트북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텐데요. 저도 지금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만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한 스마트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이들은 그나마 학교에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들보다는 덜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집에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으면 왜 그렇게 답답하고 화가 나고 힘든지요. 오늘은 스마트폰 나쁜 거 알아. 근데 정말 아이들한테 절제를 못 시키겠다. 스마트폰 때문에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런데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신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이 요청에 못 이겨서 스마트폰을 사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초등 입학 기념으로 기분 좋게 스마트폰을 사주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이런 상황이 될지 아마도 예상 못 하셨을 건데, 다들 스마트폰 때문에 싸우게 된다, 절대 사주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설마 그 정도겠어? 잘 절제시키면 되겠지. 우리 아이는 내 말 잘 들으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저것만 진짜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스마트폰만 보면서 코 박고 있는 아이를 보면 갑자기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만하라고 말하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차마 간섭하고 화내는 부모는 되기 싫어서 눈으로만 레이저를 쏘다가 학원 숙제 했어? 문제집 다 풀었어? 이렇게 돌려서 화내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런데 다 했는데요? 하면 또 스마트폰 그만하게 할 핑계가 없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려면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정말 왜 그렇게 안 좋은 건지 부모님과 아이가 납득이 되어야 할 거고요. 아이 스스로 자제하기는 힘들지만 도움을 받아서라도 노력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돼요. 어머님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집중력도 안 좋아지고 눈도 나빠지고 그냥 안 좋으니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하고 공부해라, 10분만 해라, 그만하고 자라 이러면서 하루 종일 싸우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나쁘다 하는데 우리 아이한테 뭐가 어떻게 나쁜 건지, 어떻게 하면 아이 스스로 절제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과사용이 안 좋은 이유 첫 번째는요, 아이의 뇌 발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눈이 나빠진다거나 집중력이 안 좋아지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급격하게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전두엽의 크기가 줄어들고 활동이 정말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전두엽 발달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떤 것들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들이 가끔 말투가 거칠고 좀 화나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게 사춘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요, 그런 행동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고력이나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충동 조절 능력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가 전두엽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요, 왼쪽은 앞쪽 전두엽 부분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아이인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전두엽과 측두엽이 빨간색으로 변하죠.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면요,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충동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요, 심리적인 문제도 생겨요. 스마트폰을 하고 나면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데 그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30분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딱 덮고 바로 공부해도 집중력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죠. 집중력을 빨리 끌어올리고 공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시청 후에 몸을 좀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게 하셔야 돼요. 전두엽이 망가져가는데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밤늦게 공부를 시켜도 성적이 생각만큼 오를 리가 없겠죠. 스마트폰 사용이 성장기 아이들한테 안 좋은 이유 두 번째는요, 아이의 뇌를 중독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점점 더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요. 예전에는 유튜브 영상 길이가 15분 정도 되는 영상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 영상을 보질 못해요. 쇼츠처럼 1분 이내의 영상들을 대부분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드라마를 아마 TV로 못 볼 거예요. 건너뛰기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좋아한다는 영상도 길게 집중해서 보질 못하는데 하물며 인터넷 강의나 학원 수업을 가만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산만한 아이들이 많아지는 게요, 스마트폰 과사용으로 가만히 집중해서 앉아있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다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건 쾌락과 보상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으면서 도파민 분비가 확 일어나죠. 그럼 뇌는 갑자기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어른들도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면 끊기 힘든 거랑 똑같죠. 스마트폰이라고 끊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독까지 가기 전에 조절을 시켜야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아이들한테 안 좋은 이유 세 번째는요, 아이의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서 자고 있지만 잠을 자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요. 애들이 맨날 피곤해 졸려 하잖아요. 그래도 7시간 넘게 자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졸려 하나, 체력이 딸리나, 한약을 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죠. 우리 아이가 잠은 잤지만 자지 않고 밤을 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 성분이 잘 나와야 잠을 자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그래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불면증 걸리면 약을 먹는데 그게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 막 하다가 자잖아요. 그럼 뇌는 각성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자도 피곤해요. 잠을 못 자면 집중력 당연하게 떨어지고요, 기억력도 장기적으로 다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 스마트폰 나쁜 거 알겠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빼서 스마트폰 관리 앱을 깔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궁금하시죠?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부터 단계가 필요합니다. 걸음마도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걷지 않잖아요. 기다가 엉덩이 들고 반쯤 앉아있게 하다가 선 다음에 엄마 손 잡고 두세 걸음 걷고 이러다가 걷게 되잖아요. 스마트폰도 처음부터 딱 사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쫙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한 단계씩 단계가 필요해요. 언제 사줄지, 왜 필요한지, 사용 가능한 앱은 어떤 건지, 사용 시간은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때 첫 번째 언제 사주는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아이와 함께 의논하고 정하셔야 돼요. 아이도 엄마도 서로 납득이 되어야 아이 스스로 절제하려는 마음도 생기고요, 엄마도 막무가내로 핸드폰을 뺏지 않을 마음이 생기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우리 아이를 구해내는 방법을 하나씩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언제 사줄지 신중하게 정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분명 친구들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조를 겁니다. 이때 엄마가 확실하게 언제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서 있지 않으면 아이 요구에 그냥 사주게 되거든요. 저는 일단 3학년 때 첫 폰을 사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어릴 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약속은 꼭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막 사달라고 조를 텐데요, 싸우지 마시고 약속을 지킬 거라고만 해주세요. 사주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덜 싸워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스마트폰 대신 개인 노트북을 먼저 사줬는데요, 물론 노트북은 구글 어린이 계정 등록을 해서 검색 기능은 가능한데 유튜브나 다른 앱은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과제에 필요한 검색은 노트북으로 할 수 있게 해줬고, 핸드폰은 약속대로 3학년 때 처음 폴더폰을 사줬어요. 3학년 때 첫 폰을 사줄 거라는 약속을 할 때 통화랑 문자만 되는 폰이라고 말을 해뒀는데요, 이유도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진다는데 엄마는 너를 그렇게 되게 놔두는 나쁜 엄마는 되기 싫어. 그 전까지 핸드폰이 없던 아이들은요, 첫 폰을 갖게 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엄마가 정확히 언제 사준다는 그날을 조르기는 하지만 기다릴 겁니다. 엄마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저희 아이가 1학년 때 수업 끝나면 학교 수신자 부담 전화로 저랑 통화하곤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너무 추억이 된다고. 그게 유일하게 밖에서 엄마 목소리를 듣는 전화기였으니까 줄 서서 기다리면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폴더폰을 쓰다가 디자인이 솔직히 별로잖아요. 여자아이라서 한창 예쁜 거 좋아할 때라서 제가 젊었을 때 너무 좋아했었던 이런 롤리팝 폰 같은 거
구해서 줬어요. 불도 들어오고 자기만 독특한 폰을 가지고 있어서 한동안은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잘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한테도 올 게 왔죠. 4학년 무렵에는요, 자기도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왜 스마트폰이 필요한지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친구들 다 있고 나만 없어 스마트폰, 아니면 단톡방에 나만 초대를 못 받아서 친구가 없어. 이 말에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세요. 우리 아이가 혼자 되면 어쩌나, 없어서 무시당하면 어쩌나. 그런데요, 절대 스마트폰 있다고 친구가 많고 무시 안 당하지 않아요. 고학년 어머님들 공감하시죠? 그런 이유라면 아이 자존감을 먼저 키워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도요, 스마트폰 없이 잘 지내는 아이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단톡방 못 들어가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가 볼 때 그런 걸로 친구를 사귀거나 안 놀거나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 같진 않은데, 내 생각은 어때? 너는 있는데 친구는 없다고 그 친구랑 안 놀고 싶어? 엄마는 그런 걸로 친구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친구랑 친한 친구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 은희는 성격도 좋고 좋은 친구가 많을 거야. 그런 이유라면 휘둘려서 사주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친구 문제는요, 단톡방에서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적어도 그런 문제에 휩싸이지는 않아요. 저희 아이는 결국 카메라 때문에 스마트폰을 바꿔주긴 했는데요. 폴더폰 카메라가 저희 싸이월드 시절 카메라예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화질이 알아보기 힘들어서, 그래서 그 이유라면 사주긴 하는데 여전히 통화, 문자 이 기능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진 앱을 스노우 앱만 깔아줬는데요. 다음 단계로 앱을 까는 문제들이 있죠. 유튜브나 게임 같은 아이와 꼭 필요한 어플을 정하세요. 좋아하는 게임이나 앱은 집에서 공용 탭에 깔아주시고요. 시간을 정해서 하게 해주세요. 게임이라면 엄마 폰이나 공용 탭에 깔고 게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허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유튜브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든 보니까 오히려 거실에 있는 탭에 깔아두고 공용 공간에서 허용하고 보게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머님들이 요즘 패밀리 링크 같은 앱 깔고 스마트폰 제한을 하시는데요. 그거 아이들이 다 뚫어냅니다. 어머님들이 이상하다고 분명 앱 사용도 다 잠궈놓고 시간 제한도 다 걸어뒀는데 앱 사용 시간은 0분인데 아이들은 계속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보냐고 물어보면 문자 본다고 하고, 어쩌다 들켜서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다고 하고요. 앱으로 잠그고 감시하면 아이와의 관계만 더 악화될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지, 친구 누구랑 무슨 문자 하는지 다 감시하는 느낌이라서 점점 엄마한테 벽을 쌓아버릴 겁니다. 왜 제한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카톡으로 오해가 생겨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거기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너도 책임이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전화나 개인 간 문자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이도 카톡으로 친구들이 오해하고 다투는 걸 분명히 봐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설명을 잘 해주시면 이해를 해요. 그래도 힘들어하면 핸드폰 말고 탭에 깔아서 학교 다녀와서 카톡 가능한 시간 1시간 정해주시고요. 그 시간만 가능하다는 걸 친구들한테 미리 말해두라고 하시고요. 친구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가능한 시간을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들하고 지낼 수 있으면 적어도 그 친구들이랑 카톡으로 다투는 일은 적어질 겁니다. 급하면 또 개인 문자로도 다 하더라고요. 마지막 단계로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절제를 시킬 건지, 또 어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집에 와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총 사용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이와 타협을 하는데 의외로요, 자기가 얼마나 긴 시간 스마트폰을 하는지 아이들은 잘 몰라요. 되게 짧은 시간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생각보다 오히려 조금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 와서 할 일 다 하고 저녁 먹고 하는 시간 빼고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시는데요. 요런 타이머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5분, 15분, 30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 책 읽을 때도 활용을 하는데요. 대신 아이가 꼭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스마트폰 할 때 15분 한다고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끄는 걸 꼭 아이가 하게 해주세요. 그게 스스로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끄고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할 거거든요.
하거든요. 그럼 화내지 마시고 5분 더 타이머를 설정해주고 또 모른 척 하세요. 그럼 또 울리면 스스로 끄게 하고 이렇게 반복을 꾸준히 스스로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자기도 스마트폰이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본인 스스로도 절제하기가 힘드니까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스스로 끄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아 그만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그만해 하면 오히려 왜 나만 이러면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 스마트폰을 끌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껐을 때는 그게 정해진 시간보다는 조금 지나긴 했어도 칭찬을 해주세요. 스스로 잘 껐네, 잘했어, 힘든데 저번보다 훨씬 빨리 껐다고 칭찬해 주시면 아이 스스로도 성취감이 생길 겁니다. 사용 시간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아이가 말한 게 에이 고작 그거 하는 벌칙이라도요, 일단 수긍해 주시고 엄마도 의견을 내시고 타협점을 잘 찾아보세요. 대신 못 지켰을 때는 반드시 벌칙을 실행하세요. 약속을 하고 규칙을 정하고 실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작은 것부터 알려주셔야 크고 어려운 규칙도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대신 잘 지켰을 때는요, 칭찬은 벌칙의 100배 정도는 해주셔야 아이가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한테 미치는 나쁜 영향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쭉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결국 엄마가 제한하고 못하게 막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한을 하더라도 아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의논해서 정하시고요. 그때그때 바꾸지 마시고 정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게 해주세요. 아이들도 스마트폰 나쁜 거 다 알고 있어요. 자기도 자제가 안 돼서 힘든 거니까 그걸 부모님들이 해낼 수 있게 조금씩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대화 나누시고요.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